떴다 변비행 변정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5G입니다. 5G? 5G? 이 5G 서비스가 이제 막 상용화가 되고 있는데 연초에 미국에서 이 5G를 둘러싸고 항공업계와 통신업계가 한바탕 크게 붙었습니다. 5G 때문에 항공 안전에 위협을 받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항공업계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이제 통신업계가 한바탕 붙은 건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항공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떴다 변비행 이륙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 5G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휴대전화에서 이제 5G로 많이 이렇게 갈아타고 계실 텐데, 근데 이제 미국도 이제 통신사들이 본격적으로 이 5G 서비스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시행을 딱 하려고 하는 순간에 항공업계가 잠깐 들고 일어납니다. 왜 문제를 제기했느냐 하면, 바로 이 5G가 갖고 있는 고유의 어떤 전파 특성이 항공기가 뜨고 내릴 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된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용어 정리를 좀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항공업계에서 쓰는 용어 중에 RA라는 게 있어요. 라디오 얼티미터라는 건데, 전파 고도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이 되던가 그런데, 이 RA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종의 전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비행기가 이렇게 내려요. 딱 내릴 때 되면 한 2500피트쯤 내려오면 이 RA라는 전파를 쏩니다. 바닥으로 쏴서 바닥에서 튕겨 나오는 전파가 고도를 자동적으로 측정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2500피트면 얼마 안 멀어요. 이게 땅까지 내려가는데 정말 몇 초인데, 이때 정말 안전하고 빠른 고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종의 자동적으로 고도를 계산하는 장비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 RA가 갖고 있는 주파수 범위가 있는데 4.2에서 4.4GHz예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평소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 5G라는 것을 도입이 되면서 새로운 주파수대를 이제 받아왔는데, 5G라는 주파수대를 받아왔는데, 이게 RA라는 그 주파수 대역대랑 혼선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한 게 이제 결론입니다. 자, 결론이에요. 그냥 끝이야. 사실 오늘 주제는 이게 끝이야. 유독 왜 미국에서만 난리냐라는 이제 질문을 또 할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 쓰는 5G, 우리나라에서 쓰는 5G, 일본이나 인도, 영국에 쓰는 5G 그 주파수 범위대가 다 다릅니다. 아까 RA는 4.2, 4.4 쓴다고 그랬잖아요. 미국은 3.7에서 3.98을 써요. 요거를 보시면 돼요. 자, 요게 이 부분 4.2, 4.4 요 부분이 그 RA라는 부분이에요. 요거는 그냥 전 세계 공통 전 세계 공통으로 이 주파수대를 쓰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미국 보시면 여기 3.7에서 3.98 요게 이번에 미국에서 서비스를 개통하기 시작한 5G 주파수대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이 표만 보면 이만큼 격차가 있잖아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요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거라. 쉽게 말해서 주파수라는 게 등락이 좀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상황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고 이것으로 겹치는 순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RA 주파수랑 그 5G 주파수가 겹칠 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고도를 쉽게 말해서 제대로 계산을 못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낮은데 높다고 계산이 될 수도 있고, 갑자기 팍 꺼져 버릴 수가 있고, 시스템이 나가 버릴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뭔가 이게 방해를 받아가지고 고도 계산이 잘못되면 그 진짜 바로 추락입니다. 실제로 터키 항공이 비슷한 사고로 추락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항공업계가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사례예요. 각 항공기 제작사들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내요. 리포트를 많이 내는데 솔직히 영어야. 그리고 너무 어려워. 얼추 본 바로는, 예를 들면 에어버스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연구를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주파수 범위대 역시도 에어버스 연구에 따르면 그 RA라는 그것과 혼선이 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항공사 기장들이 더 예민한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진짜 수천만 분의 1의 확률로서 사고가 난 경험이 또 있잖아, 실제로. 이런 상황이고, 만에 하나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이거 안전성이 확보되는 시간까지 5G 서비스 시작을 미뤄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통신사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들 주파수를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 경매에 붙여가지고 정말 수조를 쏟아 부어서 이거를 주파수를 받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네 주장은 이거지. 야, 우리가 여기 돈 얼마 썼는지 알아? 니네 그동안에 우리가 이거 도입한다고 했을 때 이때는 왜 아무 말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난리야 막 이렇게 일한 거지. 항공업계가 막 소송을 한다, 막 법원 가자 막 난리가 났어. 불과 어제 그래서 이게 못 밀어 하다가 통신사가 약간 백기를 들었어.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조금 연기를 할게. 그리고 몇 개월 동안 모니터링을 할게. 저희가 이게 편집이 돼서 업로드 될 때는 또 어떤 일이 발생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래요. 이런 또 질문을 할 수 있어. 자, 그럼 우리나라 5G는 어때요? 자, 보세요. 이게 아까 말한 RA 범위대인데 미국은 여기 있지만 3.4에서 3.7이야 우리는. 조금 더 벌어져 있어. 우리나라 과기부의 공식 멘트는 그거예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 떨어져 있는 범위가 크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2019년부터 이 5G 서비스를 본격화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때 이후로 단 한 번도 이것 때문에 뭐 교란이 발생하다든지 이상이 있었다는 보고조차 한 건도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조종사들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국에서만 비행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그래. 그때마다 다 5G 주파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종사들은 이게 굉장히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이슈이기 때문에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이 최근에 사내 공지를 통해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5G 교란 때문에 아까 말한 그 RA가 교란을 받아서 착륙하거나 이런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을 해라라고 지금 다 공지를 내려서 조종사들도 굉장히 여기에서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런 또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데요, 비행기를 타면 그러면 이제 에어플레인 모드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요?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너무 심해. 그래서 사실 요즘에 비행기를 타면 에어플레인 모드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안 한다고 해서 승무원들이 뭐라 안 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LTE 뭐 3G 정도는 기내에서 굳이 켜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에어플레인 모드로 하는 게 맞습니다. 매너죠, 매너. 그게 매너입니다. 자, 그럼 또 5G는 어떻습니까? 라는 또 질문을 해. 그래서 이거를 제가 기장들한테 여러 명 전화를 해서 5G인데 써도 됩니까?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낮은 위치에서 5G를 썼을 때 교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변비행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5G 이용자시라면 굳이 그냥 몇 초 기다리셔서 그라운딩 한 다음에 키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매너가 사람 만든다. 매너? 뭐지? 영어 있잖아. 앞으로 이게 미국에서 통신사와 항공사가 어떻게 싸움이 결론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가 됐든 지금까지는 이 5G가 정말 100% 문제가 없다라고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기억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는 거, 기내에서는 에어플레인 모드를 꼭 해주십시오. 매너와 매너 매너? 오케이. 자, 비행은 항공업계를 응원합니다.